첫 주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주제는 다 아시는 노래죠.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입니다. 오늘 5.18 민주화운동 42주년 기념식이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또 정부의 장관 또 국민의힘 의원들 거의 전원이 참석을 했습니다. 지금 참석하는 모습을 보는데 앞서 있는 정문 5.18 국립민주묘지 정문 민주의 문이라고 하는데요. 그 문을 걸어서 통과한 뒤에 저렇게 참석을 했습니다. 헌화하고 분향하는 모습도 있었고요. 상당히 분위기는 엄숙한 데서 진행이 됐고 정말 좀 격세지감도 느낍니다. 과거에는 대통령이 참석하냐 마냐 그리고 지금 나오고 있는 노래 임을 위한 행진곡을 재창할 것이냐 합창할 것이냐. 합창은 합창단이 부르는 노래를 듣는 거고 재창은 같이 부르는 건데 지금 같이 부르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 국민의힘 의원들 많이 참석했고요. 또 윤석열 정부의 장관들도 대부분 참석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기념사에서 5월 정신은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기념사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5월 정신은 보편적 가치의 회복이고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입니다. 자유민주주의를 피로써 지켜낸 5월의 정신은 바로 국민통합의 주춧돌입니다. 5월의 정신이 우리 국민을 단결하게 하고 위기와 도전에서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유와 정의 그리고 진실을 사랑하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 모두는 광주 시민입니다. 예, 5월 정신은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다. 한거의 전통이 우리를 늘 위기와 도전에서 지켜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먼저 이 얘기는 민주당 분들에게 먼저 들어볼까요? 아니 오늘 대통령이 이렇게 여당 의원들을 전체 같이 가자 제안을 하고 거기에 참석해서 또 임을 위한 행진곡도 다 같이 재창하자라고 해서 또 일부 의원님들 아마 가사를 모르니까 미리 또 외우고 오셨다는 얘기도 들리는 것처럼 굉장히 그 국민 통합을 위해서 애쓰는 모습 보기 좋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광주의 어떤 그 역사적 의미나 그리고 이게 여야의 항상 그 어떤 대립의 관계에 있어서의 좀 날카로운 지점이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이 수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리고 이게 비단 오늘 하루 처음 나온 게 아니라 지난 대선 기간에도 2번을 광주를 방문을 했다가 지금 3번째 방문을 한 건데 이런 노력의 어떤 모습이 나름 국민들에게는 의미 있게 다가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편하게 말씀드립니다. 광주에서 지역구 의원을 하셨던 김경진 국민의힘 의원 얘기도 듣고 싶습니다. 예, 님을 위한 행진곡 제청 문제가 사실은 보수 진영에 있는 정치 지도자들의 느낌에는 좀 불편한 느낌이 과거에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재창을 안 하려고 했었던 것이 아닌가 싶은데 근데 재창을 안 하는 거에 대해서 광주 시민들이 화를 냈던 부분은 아무리 5.18 민주화운동 지원 특별법이 만들어졌고 유족들이 국가유공자로서 처우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진심으로 광주 시민의 아픔을 공감하느냐. 저 님을 위한 행진곡 같은 경우는 정말 사연이 많은 노래거든요. 보면 영혼 결혼을 시키면서 그 상황에 대해서 노래를 붙인 것이기 때문에 근데 진심으로 공감하지 않는다.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실망감이나 배신감 이런 부분이 있어서 화를 냈었던 건데 윤석열 대통령께서 올해 이 사실 내각 전부 그다음에 여당 의원 거의 대부분이 왔죠. 그리고 내년에도 또 오시겠다고 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한 2, 3년 반복이 되면 광주 시민들이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이 국론 분열, 의견의 대립 이런 부분은 완전히 해소되고 또 새로운 시대로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사실 5월은 특히 5월의 광주는 너무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고 피해자가 분명히 있고
피해자 단체, 유가족 단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이 보수 정당에서 이 과거의 일부 인사들이 받아들이려 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이념 갈등에 뭔가를 사용하지 않았나 그런 그러니까 생각도 좀 들었어요. 이게 근데 그 너무 당연한 일이 안 됐다가 이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은 김영삼 정부 때 이 문제가 거의 법적 정치적으로 매듭이 지어졌습니다. 예. 그러니까 5.18 진상규명 특별법이 만들어져서 공소시효 정지에 관한 입법이 있었고 그러면서 전두환, 노태우 또 신군부 일당에 대해서 당시 재판에 회부됐지 않습니까? 보면 전두환 사형 판결 받았고 노태우, 이하, 신군부 다 형을 선고받았던 상황들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예우와 관련된 법률들이 만들어져서 5.18이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 어떠한 역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가 법률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아주 분명하게 정립이 됐었는데 문제는 전두환, 노태우 이 신군부 정권이 한 십몇 년을 집권하는 동안에 예. 자신들의 과거를 숨기기 위해서 자신들의 집권의 근거가 됐던 군을 활용을 해서 계속해서 국민들에게 거짓된 내용의 사실관계를 주입시키고 국민들을 기만시켜 왔기 때문에 그 생각의 찌꺼기가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보수 정파 일부에 계속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그 잘못된 생각의 찌꺼기에 오염된 일종의 어떤 좀비 같은 정치 세력들이 주기적으로 이게 무슨 북한군 개입설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얘기를 함으로써 사실은 이 민주화 운동의 정통성을 훼손했고 광주 시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었던 거죠, 예. 보면. 근데 윤석열 대통령께서 오늘 이런 어떤 모습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갈등이 더 이상 없는 새로운 시대로 진입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사실 이제 작년이었나요? 이 김종인 비대위원장 가서 무릎도 꿇으시고 이준석 대표도 광주에 대해서 전향적인 제스를 계속 보여오면서 자기는 80년 광주 이후에 태어난 세대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나라 헌정 역사상 제가 알기로는 최초로 서울에서 태어난 예. 소위 말해 지역색이 그런 점에서는 지역색이 없는 대통령이었는데 국민의힘이 이제 그런 분을 대통령으로 만들고 이분이 사실 광주와 보수 사이에 처져 있던 담 하나를 무너뜨린 저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한 3년 정도 이렇게 이 정착을 하고 나면 더 이상 이 문제와 관련돼서 시비를 걸 수 있는 사람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오늘 대통령님 하신 말씀 중에 맨 마지막 이야기 대한민국 국민 모든 광주 시민입니다. 이야기는 원고에 원래 없었는데 대통령이 직접 넣었다는 이야기가 이제 뉴스에 보도가 되던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광주 시민들이 희생당했지만 그 사람들이 광주였기 때문이 아니고 광주였기 때문에 저항한 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뭐 부산 마산에도 있었고 언제나 이제 권력에는 한가한 모습을 보여왔었거든요. 이것이 지역을 떠나서 이 우리나라 국민의 일로 이번에 좀 자리매김되는 계기가 된 것 같아서 매우 잘된 일이라고 봅니다. 예. 저도 오늘 이 영 보면서 정말 저는 오늘 윤석열 대통령 굉장히 자랑스러웠고요. 저희 국민의힘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왜냐하면 김경진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 당이 5.18과 관련해서 자기 부정을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저희 대표실 또 회의실에 들어가면 대통령의 저희 당 수석 대통령의 존영이 걸려 계시는데 예. 그중에 YS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의 존영이 걸려 있습니다. YS 대통령 그 민주화의 유산을 저희가 DNA를 가지고 있는 정당이었는데 과거에 저희가 좀 그것을 부정하고 좀 그랬던 것을 국민들께 아픔을 드렸던 적이 있었는데요. 이제부터는 정말 윤석열 대통령과 저희 국민의힘이 다시 이 보수 정당에서도 이 광주 정신을 좀 잘 살려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념식에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고 행사긴 했지만 저 행사 자체가 보여준 의미는 상당히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뭐 안에서 일부에서는 사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장성민 기획관 같은 경우 과거 이제 북한군 개입설을 방송에서 얘기하기도 했거든요. 그런 분들을 중용하면서 또 행사 참여하는 게 의미가 있냐라고 하지만 그 부분도 따지긴 해야 되지만 일단 행사 참석하는 것도 저렇게 참석하는 것도 중요한 의미는 있어 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부족한 면은 있지만 큰 틀에서 대통령 임기 초반에 이런 의지를 보여주었다고 하는 것은 어쨌든 윤석열 정부 5년 내내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한 존경심이 윤석열 정부에서 어떻게 구현이 될 것인지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지가 아주 명확해졌다 이렇게 예. 보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5.18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최근에 아무튼 이제 그 계엄군의 발포는 지휘 계통에 따라서 발포된 것이다라는 것에 대한 증언들을 받아서 확인을 했고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이상 이제 논란이 없어야 되겠죠. 그리고 아까 김경진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뭐 북한군 개입설이랄지 뭐 이런 이제 또 굉장히 그 5.18의 민주화 운동의 어떤 유공자들을 또 모독하거나 폄하하는 그런 발언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이제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나오지 않게 해야 되고 뭐 일부 보수 진영에서 진짜 뭐 아까 전에 표현이 이제 좀비 같은 그런 세력들이 계속 끊임없이 얘기를 하겠지만 그런 세력들에 대해서도 단호한 대처를 보여주시는 모습을 본다면 아마도 이제 이런 부분이 진짜 우리 한국 사회의 하나의 발전의 과정에서의 모습으로 예. 다 같이 수용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앞서 얘기하신 대로 이제 윤 대통령은 유족에 매년 오겠다 말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뭐 그 약속은 지켜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과거의 모습이 어땠는지 과거에 사실은 기념식인데 제가 잠깐 보겠습니다. 2013년에 박근혜 전 대통령 임기 첫 해였습니다. 당시 이때가 이제 재창할 거냐 합창할 거냐고 논란이 많았고 당시에 보훈처장이 재창은 안 된다라고 강력하게 얘기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누구는 깃발을 흔들고 누구는 손을 흔들고 합창이기 때문에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입을 다문 모습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부는 이제 노래를 부르기도 했었고요. 안 부르는 사람도 있었고요. 예. 왜 피해자들이 있고 그거를 기념하고 그 정신을 본받아야 할 행사가 왜 갈등의 자리가 되는지 그때는 참 저도 이런 방송들을 진행하면서 안타까웠던 때가 있었거든요. 예.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말끔히 개선된 모습입니다. 예, 이 지금 보고 계신 영상이 2013년이고 2015년 영상도 잠깐 준비가 됐는데 예. 지금 보시는 영상은 2015년에 당시에도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 기간 중이죠. 그때도 35주년 기념식이었습니다. 당시 이제 문재인 민주당 대표, 그다음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모습이 보입니다. 김무성 대표는 이제 과거 또 뭐 학생운동도 했기 때문에 노래를 따르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예. 최경환 부총리는 노래 안 부르시네. 아마 저기 대통령 대신해서 오셨을 텐데. 예. 올해는 전부 다 마스크를 쓰셔서 입모양이 안 보이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실 저도 그래서 결식 잘 확인을 했거든요. 예. 못 부는 사람 꽤 있을 텐데 라는 거였는데 다 마스크를 쓰셔가지고 아니 뭐 근데 이 근육을 미세하게 관찰하면 입을 뻥긋하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카메라가 멀리서 잡혀서 네. 그리고 아무튼 미세한 근육의 움직임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아니 그리고 그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 사실은 대학생 시절에 서울법대 시절에 그 형사 모의 재판에서 예. 당시 전두환 그 신군부 계엄사령관. 계엄사령관에 대해서 사형 판결인가 해가지고 한 두어 달 도망다녔다고 하는 그 일화도 얘기를 예. 했었거든요. 보면 그러니까 본인이 아마 대학 시절부터 형성된 가치관이라는 이런 부분은 워낙 분명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예. 일단 또 하나 주목받던 게 이제 사실 대선 때 다 공약이 계속 여러 번 됐었죠. 헌법 전문에 5.18 광주의 정신, 민주 정신을 민주화 운동의 정신을 넣겠다라는 얘기들이 있었는데 오늘 기념사에 혹시 이 얘기가 나오나라는 예상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윤호중 민주당 공동비대위원장과 이준석 대표가 이에 대한 언급을 했는데요. 잠깐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여야가 함께 했다라고 하는 것만으로 5.18 정신이 제대로 받들어졌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5.18 광주의 정신을 계승한다라고 하는 그 문구가 헌법 전문에 추가되기를 희망합니다. 총리 임명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다른 과제들이 나오는 것이 저는 좀 부담스럽긴 합니다. 당연히 민주당은 그런 어떤 진정성을 보이기 위해서는 현재 정부가 출범하기 위한 각종 그 조치에 대해서 빨리 협조를 해주는 것이 우선이다. 저는. 예. 이 부분 잠깐 얘기 좀 해볼까요? 헌법 전문에 수록되려면 개헌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지금 이준석 대표의 말은 저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여기서 왜 갑자기 한덕수 총리 인준 문제를 끌고 들어와서 본인들이 5.18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물어보면 5.18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한다 저렇게 생각한다 답변을 하면 되는데 왜 거기다 현안을 섞습니까? 헌법 문제인데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었다라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대통령 오늘 연설에 보면 자유민주주의를 피로써 지켜낸 5월 정신이 국민 통합의 주춧돌이다라고 표현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그러니까 헌법의 전문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건국 이래 우리나라가 민주주의를 어떻게 지켜왔는지에 대한 과정을 설명하는 것이고 거기에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를 대통령은 하고 있는데 당대표란 분이 여기서 지금 이 정쟁을 이렇게 하는 발언을 하는 건 좀 대단히 부적절하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그 5.18 정신이 헌법에 당연히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당연히 5.18 정신이 우리가 지향하는 헌법 정신과도 같기 때문에 저는 저희 또 대통령께서 워낙 의지도 확고하시기 때문에 예. 저는 뭐 여야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헌법 개정을 통해서 5.18 정신을 수록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얘기가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헌법 개정을 하려면 갑자기 모든 이슈가 개헌 이슈로 빨려 들어가는 걸 그걸 국민의힘에서는 약간 우려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글쎄, 근데 이게 개헌 논의는 매 정권마다 있어 왔는데 실제 성사가 된 건 없어요, 보면. 그러니까 예. 이게 현실적으로 성사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특히 권력 구조라든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성사 가능성이 높다면 모든 이슈가 거기에 빨려가는 블랙홀이 될 텐데 이미 대한민국 사회가 몇 번의 어떤 경험을 거치면서 학습 효과가 있었고 여기에 따라서 사실은 개헌이 거의 본질적으로 불가능하다 정도의 어떻게 보면 인식에 이르렀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개헌 이슈는 더 이상 이게 무슨 블랙홀이 될 것이다, 전국의 블랙홀이 될 것이다 이렇게 국민들이 인식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예. 특히 이게 만약에 정말로 헌법 전문에 한정해서 광주 정신을 전문에 삽입하는 요 개헌에 딱 원포인트로 한다면 한다. 그거는 어렵지 않게 가능한 문제라고 그렇죠. 봐요. 근데 어느 정파가 그 원포인트 플러스 알파를 하려고 하는 순간부터 이게 이제 복잡해지는 거죠, 보면. 국민투표 하는 마당에 이것도 하고 살짝 얻는 순간 복잡해질 때라는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지금 뭐 특위를 구성한다라고 하는데 그 어떻게 될지 아마 민주당에서는 좀 특위도 구성하고 그러면 권력구조 재편이랄지 이런 문제도 얘기를 하고 싶을 것 같은데 그렇죠. 당연히 뭐 20대 국회에서부터 논의됐었고 그때 당시에도 상당한 좀 합일점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그 당시에 이제 개헌에 대한 국민투표를 한번 해보자라는 게 17년 대선 때 나왔던 얘기들이거든요. 많은 후보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공약도 했었고. 근데 국회에서 만들어진 어떤 개헌에 대한 내용들이 성숙되는 과정이었는데 그게 이제 결국 안 된 이유는 갑작스럽게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을 내버렸죠. 예, 그러니까 개헌안을 이제 냈죠. 국회에서 논의했던 내용과 굉장히 또 다른 내용이 담겨지는 바람에 결국은 국회에서 이거는 오히려 국회에서 지금까지 논의해온 것에 대한 찬물을 끼얹은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국회에서 아예 그거조차 아예 그러니까 대통령안을 논의하고 의결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하는 바람에 아예 안건으로조차 안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그때가 참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라도 조금이라도 한 발이라도 더 갈 수 있는 기회였는데 못 갔고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제 계속 우리가 개헌에 대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 그 개헌에 대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물론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결국은 지금까지 매번 대통령들이 임기를 마치면은 예. 뭐 불행한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권력 구조에 대한 개편을 하자라는 것이고 그 부분은 저는 솔직히 20대 국회에서 논의가 많이 되었고 합일점도 어느 정도 만들어졌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지금이라도 다시 개헌특위를 구성해서 우리가 진짜 원포인트 개헌이라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딱 권력구조 개편만 가지고 합의해 볼 수 있는 부분만 가지고 그리고 5.18 정신 담아서 저는 개헌하는 거 한번 해볼 만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저는 이제 이 문제에 있어서는 좀 이런 지점이 있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국회가 헌법을 만들기에 적절하지 않은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승자 독식의 구조 속에서 국민의힘하고 민주당이 전체 의석을 거진 다 나눠 가진 상태에서 사실 정당 지지율은 30-40%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진보 정당도 제 몫이 없고 이도 저도 아닌 분들을 지지하지 않는 분들의 몫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헌법 관련된 논의를 할 수 있는 국민 대표체를 따로 만들어서라도 헌법 개정에 대한 논의를 앞으로 좀 해보는 틀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지금 국회는 오면 이제 민주당이랑 국민의힘이랑 싸움하다 해결이 안 되는 부분들을 예. 좀 다른 길도 모색해보는 것도 한번 고민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여당에서 국민의힘 또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개헌 이슈가 너무 부각되면 국정과제들이 다 거기에 쏠릴 수 있어서 조금 적극적이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이건 뭐 진행 상황을 봐서 또 얘기를 하고요. 오늘 눈에 띄는 장면들이 이제 보수당의 의원 거의 전원 그리고 장관들 KTX 타고 광주로 가던 모습입니다. 그 그림을 잠깐 보면요. 예. 지금 KTX 열차 특별 편성된 특별 열차 안에 윤석열 대통령이 탑승을 한 뒤에 이렇게 여당 또 장관들과 악수를 나눴던 모습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같이 기념사진, 대통령과 기념사진을 찍기도 했었고요. 네, 악수를 하는 모습이고 일부 보면 제가 마스크를 벗은 분들도 있었는데 제가 볼 때 그런 게 있더라고요. 대통령과 악수할 때
저가 누굽니다라고 하려면 마스크를 벗어야 얼굴을. 되니까 예. 그런 느낌으로 벗는 분들도 조금 눈에 띄기도 했었습니다. 예. KTX 타는 모습 확인을 하고 있고요. 대통령 칸은 약간 또 좀 다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집무실처럼 이렇게 예. 테이블도 있고. 예. 지금 사진인데요. 예. 아마 이제 기념사를 보는 듯한 모습인데 대통령 앉은 좌석은 약간 달랐던 모습입니다. 예. 사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오늘 뭐 아침에 좀 일찍 7시 반인가 출발한다는 거 좀 일찍 나오느라고 이제 열차 안에서 샌드위치로 조찬을 했다고 하고요. 저렇게 일렬로 올라가는 사람은 없는데 내려가는 국민의힘 의원들과 예, 장관들, 당정의 인사들이 우르르 특별 편성된 KTX를 타고 광주행을 가졌습니다. 또 뭐 올해만 가진 않겠죠. 국민의힘 의원들도 뭐 내년에도 다 가고 그래야 되지 내년에도 꼭 않겠습니까? 갔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도 이런 장면들이 내년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사실 이런 게 뉴스가 안 되는 게 예. 맞는 거죠. 당연히 예. 헌법 정신이라고 하면 다 같이 가서 나라의 중요한 분들이 기념을 해야 되는 것이고. 예. 예. 사실 대통령이 힘이 제일 셀 때 불러주셔서 다 갔던 것이 전 포인트라고 생각하고요. 이 흐름이 잘 이어지는 것 국민의힘이 진정성을 보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좀 뭔가 일이 생겨서 만약입니다. 가정 확 떨어지면 한 3년 뒤쯤 혹시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까? 아, 올해도 광주 가해줬더니 광주를 국민의힘의 일부 인사가 극히 일부 인사가 가정으로 거기를 왜 갑니까? 라고 이렇게 할 가능성도 있습니까? 그럴 일이야 있겠습니까? 너무, 의원님의 웃음 안에 다 포함되어 있네요. 너무 가정이 지나치시는 것 같아요. 아니, 불과 몇 년 전에 국회에서 공청회가 있었잖아요. 네. 그 지만원 씨의 예, 얘기를 따르던 그러다. 사람들이 네. 공청회를 하기도 했기 때문에 아니 그분이 지금 강원도지사 후보로 나가 계시는 상태 그렇죠. 아닙니까? 네. 아 근데 그분이 컷오프로 한번 잘렸어요. 그래서 단식하면서 저 잘못됐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눈물로 읍소를 하니까 너 그럼 대국민 사과해라. 예. 사과하니까 그러면 다시 한번 이 공천에 대한 심사를 해보겠다.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근데 공천을 앞두고 사과를 한다는 것도 사실 그 공천위원들한테 사과한 건데 5.18 우리 광주 분들께 사과를 하는 자세를 또 좀 더 예. 보여주셨으면 좋겠다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김진태 의원하고도 후보죠. 이야기 몇 번 해봤지만 본인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걸 명확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광주 시민분들께 좀 사과의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나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경험상 볼 때는 정치부에 쭉 있으면 볼 때는 각각 그 상황에 필요할 때 생각들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 생각이 유리한 생각이고 꼭 김진태 후보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상황이 또 달라지면 그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 되는 거고 3년 뒤에는 다시 그 생각이 좋은 생각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여러 이제 변수가 이게 있어요. 정치인분들이. 이 생각이 주류적 물길의 흐름이 어떻게 잡히느냐 이제 이건데 그렇죠. 사실은 김종인 비대위원장 벌써 몇 년 전부터 가서 무릎 뭐 이렇게 한 2번 꿇으셨지 않습니까 보면. 그러니까 그 다음에 지금 이 정운천 장관이라든지 몇몇 분들은 이 5.18 단체하고 적극적으로 지금 예. 여러 가지 자매 결연도 맺고 5.18 특별법 맺는데도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죠. 예, 이번에 성일정 의원 같은 경우 5.18 단체에서 아마 감사패도 받았을 거요. 예. 그러니까 큰 틀의 흐름은 이미 잡혀 있었고 거의 마지막 피날레를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다 함께 감으로써 찍었다. 예. 그리고 그게 계속되겠다고 하는 것을 오늘 의지로서 밝혔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알겠습니다. 저희가 현역 의원분들께서 호남 동행 의원이라고 해서 호남에 계속 진정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2의 지역구라고 해가지고 비례대표 의원님이나 아니면 다른 지역구 의원님들이 호남의 지역구를 제2의 지역구를 지정해가지고 그 지역의 현안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챙기고 있고 또 아니, 지원하고 근데 있습니다. 호남에 지역구가 있었던 의원님을 이렇게 저 지금은 의원이 아니잖아요. 이제. 지역구가 있었던 의원님에 대해서 네, 좀 더 강하게 배려를 해야 윤 대통령의 진심이 드러나는 건 아니냐라고 어제 박원석 정의당 전 의원님이 얘기하셨습니다. 네, 제 얘기가 아니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오늘 KTX 열차 안에서 이 얘기도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강용석 후보와 통화했냐 안 했냐 이게 논란이 됐었는데 네. 오늘 그 국민의힘 의원들하고 얘기하면서 누가 물어봤나 봐요. 안 했다. 연수원 동기는 맞는데 교분이 없다. 이게 좀 우리말로 하면 안 친해 이거잖아요. 네. 그렇게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말이 맞겠죠. 그러면 강용석 의원이 다 사실이 아닌 나쁜 그러니까 말로 하면 참 구라인 건가요? 그러니까 참 애매한데요. 지금 대통령하고 대통령실은 이제 다 부인을 했는데 예. 통한 적이 없다라고. 근데 처음 이제 말을 꺼낸 강용석 후보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김은혜 후보를 공격하지 말아달라는 얘기를 예. 했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때 당시만 해도 당선자 신분이었기 때문에 뭐 대통령은 아니었으니까 과연 이게 선거법 위반이냐 아니냐의 그 논란은 있을 수 있지만 아마 이제 강용석 후보가 그런 거를 얘기한 거는 이거는 선거법에 비껴나갈 수 있으니까 이 정도는 얘기해도 되겠거니 생각하고 자기 역시 김은혜 후보만큼은 아니지만 나도 윤석열 대통령과 친분도 있고 교감하는 사이다라는 거를 과시하고 싶어서 얘기하지 않았을까. 근데 지금 이제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부인하면은 결국 강용석 후보 혼자 거짓말한 꼴이 되는데 처음에는 자기가 녹음도 돼 있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아, 그런가요? 예. 그래서 그런 거를 진짜 이제 보여줘야 되는데 어떻게 대응할지 진짜 지금 대통령이 모르겠습니다. 직접 통한 적이 없다. 교분이 네. 없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둘 중 한 명은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대통령이 거짓말했을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보고요. 예. 뭐 이런 상황에서 기자들 앞에서 대통령이 거짓말을 하는 상황이라는 건 상상이 되지 않기 그렇죠. 때문에 지금 선거 기간 아닙니까? 경기도 후보로 나왔고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세를 등에 업으려고 지금 강용석 후보가 시도했던 것이고 그것이 완전히 거짓으로 드러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거야말로 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이기 때문에 이건 처벌받아야 되는 일입니다. 선관위가 그냥 보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에서는 근데 강용석 후보가 이 문제가 논란이 커져서 에이, 내가 그냥 사퇴할게 하는 상황을 바라진 않죠. 그럼 이 상황과 강용석 후보 사퇴하는 것은 네. 민주당에서 엮어서 생각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뭐 저렇게까지 대통령이 말씀하셨으면 강용석 후보는 자기 한 말에 대해 책임을 져야죠. 책임을 져야 되죠. 저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김성애 소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취임한 대통령이랑 대통령실을 믿지 못하면 이게 어떻게 될지 저는 잘 모르겠고 왜 이게 계속 논란이 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예. 대통령실 좀 공식 그 보도를 믿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의 이상민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강용석 의원이 거짓말할 사람은 아니다 또 이런 얘기를 해서 그런 거고요.